안녕하세요. 개발자인 큐입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상반기 시험 공부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소서 문항을 지금 많이 작성하고 있을 시기일 텐데요. 지금 자소서 문항을 잘 작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과연 눈에 잘 들어올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준생 때 그런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나 학교에서 피드백을 많이 요청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만나게 될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해를 하기 쉽게 가상으로 작성한 가상의 프로젝트 자소서 샘플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네이버 신입 공채 지원 접수를 받았었고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신입 공채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4가지의 문항 중에 2번 문항에 해당되는 자소서 문항을 같이 오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자소서 문항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을 했고요. 같이 봐보겠습니다.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재를 해주세요. 이런 자소서 문항이었고요. 사실 밑에 자세한 내용들에서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지원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은지 자세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힌트들을 잘 분석을 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잘 작성을 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힌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은 인상 깊었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개선 포인트가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트러블 슈팅 이슈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맞닥뜨린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달라는 뜻이죠. 추상적으로 뭐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을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인의 접근 방법, 그리고 해결 과정, 그리고 실제 결과, 그리고 실제 결과도 상세히 뭐 커리 튜닝을 했는데 커리가 개선됐어요라가 아니라 이전에는 몇 초가 걸렸지만 이후에는 몇 초로 단축이 됐었고 이 변화로 인해 메모리나 CPU나 이런 자원적인 부분도 어떻게 얼마큼 개선이 됐습니다. 자세히 적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소서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제 이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상세히 접근 방법 또는 이건 이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해결 방안, 결과 및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자소서 문항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가상의 프로젝트 샘플을 보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관련된 문항을 작성할 때 제가 선호하는 포맷은 첫 번째, 문제점 및 이슈, 그리고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결과와 깨달은 점 및 배운 점. 이 4가지 폼에서 작성을 하는 것을 멘토링을 할 때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자소서를 보기 전에 왜 이런 문항이 자소서에 나오고 왜 기업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항과 이런 내용을 기업에서 듣고 싶은 걸까요?
제 생각은 네이버 신입 공채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의 신입 공채를 뽑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 공채를 한다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성장 가능성이란 하나를 가르쳐도 그 이상을 습득할 수 있는 신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거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봤고 프로젝트를 몇 개 더 해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어떤 기술을 더 많이 사용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몇 개 더 해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똘똘한 운석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줄 것이니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켰을 때 그리고 일을 하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상위 서비스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 분에게 신입을 뽑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서비스 회사의 시니어 개발자 분에게 신입을 뽑을 때 어느 분을 제일 많이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위의 내용과 어느 정도 겹쳤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규모가 있는 회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줄 여력은 없고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더 사용을 해봤고 어떤 프로젝트를 더 해봤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겁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이런 네이버나 상위 서비스 회사에서 신입을 뽑을 때 CS 지식이 탄탄한지 문제 해결 경험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유가 똘똘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과 기초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이 여러 지식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초적인 CS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같은 개념이지만 탄탄한 개념 그리고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뭐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뭐 코딩 테스트 시험을 봐가지고 나의 생각을 코드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걸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CS 지식과 탄탄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보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내가 스스로 밤새 구글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한 신입이라면 회사에 와서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전 영상에도 개선을 하는 경험,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강조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은 상세 설명에 첨부를 해두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가상 프로젝트 자소 샘플을 같이 볼 거고요. 이 가상의 프로젝트 소개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참고하기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 경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자소서 내용 그대로 쓸 사람 이렇게 썼을 내용을 적었고요. 다음으로는 문제점 및 이슈를 작성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 많은 사용자가 메인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이슈가 적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봤습니다. 원인은 데이터 갱신이 보통 오전 시간대 이루어지고 주로 조회 기능을 위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마다 매번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서버에 트랙에서 이런 부담스러운 트래픽이 몰렸을 때 잦은 DB 통신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마다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통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지금 매번 DB에서 데이터 조회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원인 분석은 했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통신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으며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주로 보는 데이터는 1일 사이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였습니다. 실시간 변경에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며 자주 변경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로컬 캐시를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로컬 캐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율을 내기 위해 사용자가 자주 조회하는 1일치 데이터에 대해서만 캐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요. 캐시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캐시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고민을 했는지 이력서에 자소서에 녹이려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를 작성을 해주는 게 좋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및 배운 점. 밑에 이제 빠졌는데 또 추가적으로 캐시 데이터 만료 시간까지 고려를 했다고 이렇게 자소서에 적어 놨습니다. 결과는 성능 개선 확인은 앵그리더를 활용한 부하 테스트와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했습니다. 같은 환경으로 1분간 부하 테스트를 주었을 때 TPS 수치가 5배가량 증가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을 확인했을 때 기존보다 샤프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개선 경험을 통해 이제 배운 점이 나오는 거죠. 성장도 하였으며 서비스 배포 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적을 내용이 많겠지만 일부 내용만 좀 적었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할 내용은 결과를 추상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결과를 확인을 해왔고 같은 환경에서 1분간 부하 테스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실제 결과를 상세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네. 이 네 가지 포맷으로 작성을 하는 걸 추천을 전부터 드리고 있었지만 사실 네이버에서 나왔던 자소서 문항의 힌트만 잘 참고를 해서 그대로 적어줬다면 충분히 괜찮은 자소서가 완성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도 계실 테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인프런에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강의 오픈하신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프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이제 인프런에도 강의를 자소서 문항 관련해서 좀 다듬고 지금 이제 샘플 예시를 한 가지 정도 들었는데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해서 인프런 강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인프런에 백엔드 개발 취업 토탈 가이드라는 이제 강의를 오픈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이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주고 계시고 이 강의 안에서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자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초반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코딩 테스트나 미리 알았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원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지 섹션 2번의 내용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내용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마지막에 호흡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룬 강의를 인프런에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프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노전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